안녕하세요. 예, 퇴근하고 뭐 할래? 돈돌의 마이북 외전 작가를 만나다 첫 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와주셨던 정말 그렇지만 우리 한국 장르 소설계의 어머니 같으신 분, 왕언니 같으신 분, 네. 아니에요. 신혜예요. 신혜라고. 네, 신혜예요. 예, 예, 양수른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이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예,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는 또 최근에 한번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돈돌의 마이북을 좀 되게 오래 진행을 했는데, 우리 그 청취자분들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과연 이거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아무래도 그 영상이나 드라마나 뭐 애니 소개해 주시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게 별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안 되겠다. 이건 좀 정말 좀 작가님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작가님 어떻게 또 이 소설들 어떻게 쓰시는지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신지를 좀 들어봤으면 너무 좋겠다. 제가 첫 스타트인가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네. 작가님께 한번 부탁을 드렸고요.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오늘 이제 불광 미디어 센터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여기서 미디어 센터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네.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요. 저는 글 쓰는 수행자 양수련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야, 근데 글 쓰는 수행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게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진짜 좀 수행 같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하시는 건가 봐요. 그런 점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글 쓴다는 게 돈벌이의 수단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만 그래요. 저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네,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음 범주가 넓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중에 잘 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데 그래도 네.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네, 잘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제가 즐기면서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잘하는 것도 필요 없고 네. 잘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알기는 좀 어려운 거고 네, 사실은.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즐겁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글쓰기다. 네. 아,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수행자 같다. 집에서 골방에 들어앉아서 매일 자판만 두드리고 예. 면벽 수도하듯이 예. 글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글이라는 것은 나한테 수양의 도구다. 그러면 그 행위 자체는 어쨌거나 나를 구원하는 행위? 글을 씀으로 인해서 지금 네. 구원하는 행위까지 내 스스로를 구원하는 행위. 네네 와 네. 지금 시작부터 심오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뭐 최근 근황이라고 여쭤보면은 글을 쓰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시겠네요. 아니요. 글을 쓰는 거는 네네. 지금까지 늘 해오던 일상이잖아요. 근데 작가한테 최근 근황이 어떠세요? 글 쓰고 있어요. 이러면 정말 재미없는 대답일 것 같아요. 사실 뭐 근황이 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어차피 저는 작가로서 글을 쓰고 책을 영화 내시고, 보고 드라마 보고 책 읽고 뭐 아이디어 생각하고 네네네. 이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이런 일이 나의 주업이다. 그렇죠. 이러면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한테는 이게 일이고 또 그렇죠. 저의 창작의 고통을 음,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거다. 그 결과물을 네, 결과물을 즐기시는 거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그렇지만 저 역시도 그 괴로움의 과정들을 즐기고 있다는 거. 좀 자학적인 그런 면이 있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작가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뭐 드라마나 영화나 또 다른 분들 책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이제 인풋이 들어와야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헤비하게 많이 보시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작가님께서는 혹시 좀 많이 굉장히
드라마나 이렇게 그 참고할 만한 것들을 주로 네. 어디서 많이 얻으세요? 아까 다 못한 얘기가 또 있어요. 최근 근황. 예, 아, 예. 아까 근황은 자, 근황이 근황 아니에요. 얘기를 다시 마무리하고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한 글쓰기와 관련된 저의 부수적인 일들은 근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거는 예. 근황은 아니고 일상이고 네. 이제 근황이 있는데 왜 이제 잘라버렸다 지금 네. 다시 얘기를 하시겠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그 뭐랄까 저번에 예전에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할 때 예, 수업에 예, 예. 참여한 네네네.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이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 사시는데 네. 그 오스트리아 남자와 사시는 분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잠깐 사이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아 예전에 네. 오스트리아에서 남자랑 사시는 분이니까 여자분인데 네. 잠깐 들어오셨다가 작가님 수업을 들으셨다. 네. 글쓰기 수업에 네. 오셔가지고 네, 참 네. 이 사람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이다라는 생각도 아. 했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지난주에 한국에 오셨어요. 남편분하고 같이 예. 네, 휴가를 얻어서 오셔가지고 어제는 그분들하고 같이 북한산 등산도 했고 또 저녁에 예,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와인도 마시고 그럼 잠깐 대화도 하고 얼마 만에 만나신 거죠? 처음 만난 거는 한 그래도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3년, 4년 그렇게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이분이 한국을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남편분하고 같이 와가지고 만나는 거는 이번이 또 처음이고.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나고 근 한 10년 못 보신 건가요? 네, 그렇죠. 야, 그 10년 만에 만나셔서 북한산을 등산. 네. 아니 근데 그 그렇죠. 전에 예. 이분이 자기 언니를 저한테 또 소개를 시켜주고 갔어요. 예. 근데 그분도 싱글인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재밌게 노시라고 같은 동네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종 만나면서 노는데 이번에는 그 언니와 동생과 동생분 남편분과 동생 남편분은 이제 외국인 분이니까 같이 요즘 어울리고 있는 게 저의 특색 있는 근황? 이제 예. 그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계시고 네. 언제 가실지는 다음 주에 가세요. 그럼 그 사이에는 좀 계속 자주 만나시고 네, 오늘 저녁에도 아마 또 만나서 오늘 저녁에도 얘기를 하고 시간을 좀 보낼 것 같아 네, 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로 올라갈지 알 수가 없네요. 네. 예, 그런 근황을 좀 가지고 계시고 네. 작가님 일단은 저희 그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 작가님 뭘 유명하시지만 안 유명해요. 장르 소설 쪽을 이제 특별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또 작가님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 자체가 이렇게 다양한 테마를 다루다 보니까 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작가님 이력을 제가 양력을 간단하게 좀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사를 또 해오셨군요. 조사 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양력 조사를 예전에는 막 나이부터 해서 뭐 네. 몸무게, 뭐 키,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막 뭐 양력이라고 뭐 이렇게 밝히고 이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래요? 거는 제가 안 했고 다만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셨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충남 분이시군요. 네. 예. 네. 그 대학에서는 국어 국문학과. 예. 네, 저희 와이프도 국어 국문학과. 네,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공하셨는데 대학원을 영상 시나리오학으로. 네, 석사 수료했죠. 석사시네요. 네. 그 국어 국문학을 하시다가 네. 지금 양력 속이긴 한데 이게 다시 뭐 여쭤보겠지만 네. 영상 시나리오학을 선택하셔서 석사로 졸업하셨다. 네. 예. 그러시고는 잡지 기자 편집자 생활을 좀 하셨습니까? 맞나요? 제가 이게 잘못 나와 있나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시나리오를 배웠고 그리고 영상 시나리오 석사 과정을 밟게 된 거죠. 요 지금 네. 주변 여기가 이만큼 잘려서 네. 대학교에서 바로 마치 대학원을 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네. 그 사이에 직장 생활을 하시고 하다가 시나리오 쪽에 관심 가지시고 이제 석사하신. 네, 그렇죠. 요렇게 흐름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네요. 그리고 이거 그 KBS 라디오 문학관 그리고 얘는 없다 호텔 마마 이런 작품들이 드라마로 방송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직접 쓰신 게 네. 이게 채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돼서
하시게 된 거죠? 예. 미스터리 단편인데 네. 예, 그거를 이제 그쪽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라디오 드라마로 각색을 아. 해서 내보내요. 예. 그럼 그럼 재밌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그 쓰신 작품이 드라마로 방송이 되면 네. 그러면 뭐 드라마 작가로 등단했다, 뭐 데뷔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아니요. 아니에요? 제 단편을 드라마 그 라디오 작가가 따로 있어요. 라디오 드라마를 쓰는 작가가 각색을 한 거예요. 아, 그럼 소스를 갖다 썼다. 뭐 이렇게 네, 할까요? 저는 원작을 제공한 것뿐이죠. 아하, 예, 예. 예. 어쨌거나 그렇게 요런 작품들이 이제 라디오 문학관에 발표가 됐다는 거죠, 그죠? 방송이.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나리오 모바일 영화라는 게 있는데 네, 마이 굿 파트너 단편 네. 영화 뭐 버스를 타다 지도의 암호를 해독하라 구두쇠 스크루지의 행복한 사업 계획서 등등을 집필하셨다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요. 모바일 영화? 이게 세계 최초 우리나라 세계 세계 최초? 최초 모바일 영화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그 모바일 영화가 없던 시기들에 처음 네, 찍으셨다고요? 휴대폰이 나온 것도 얼마 되지 않은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SK에서 나온 준이라는 요만하는 거. 네, 요만한 거. 준이라는 휴대폰이 그걸로 있을 때 찍으셨다고요? 아니요, 그걸로 찍은 게 아니라 아, 네. 그걸로 송출을 한 거죠. 아, 플랫폼이.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 영화 서비스 하는 플랫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없었었죠. 그래서 그 어떻게 뭐 파일을 모바일 전송해서요? 영화를 모바일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또 직접 하신 거 아니어서 아니니까. 예, 예. 네네네. 다만 모바일 영화 시나리오를 공모를 했고 거기에 응모를 했고 당선이 됐고. 예, 거기서 선택이 됐고 그게 제작이 돼서 영화가 만들어졌고 모바일로 통해서 방영이 된 거죠. 근데 저도 못 봤어요. 모바일 그 준이라는 휴대폰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못 본 그러면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모바일 튜닝가 하는 그 네. 기종을 갖고 있는 분들만 받을 네,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네. 서비스긴 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런 식의 서비스가 처음이었다는 거죠. 네, 이야, 굉장히 역사에 남는 맞아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네, 저도 가물가물해요. 비운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다 같은 경우는 그냥 단편 영화예요. 음, 누가 이제 학생들이 영화를 만드는데 네네. 시나리오를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재밌다. 했는데 네네. 그 작품이 대한민국 영상대전에 우수상을 받았어요. 예. 그 학생들이 제작한 게. 아, 예. 예. 그래서 그랬고 그 뒤에 아까 뭐 지도를 예, 예. 해독하라 뭐 네, 구두쇠 스크루지 행복한 사업 사업 계획서. 이거는 동화예요. 학습 창작 동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뭐 영상화가 왜- 됐나요? 아 영상화가 아니에요. 아, 아이들 제가- 학습 창작 동화인데 왜 거기 가서 붙었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조사를 띄엄띄엄 했나 봅니다. 네. 이게 그야말로 그냥 동화를 쓰시고 발표를 하신 거네요. 아 동화는 그 이제 아동 출판 하시는 네. 분이 이제 의뢰가 와가지고 쓰시고 네, 아마 작업을 했는데 예. 동화는 제가 제 근력사는 이래요. 처음에는 기사를 썼어요. 예. 기사를 썼었고 기사를 썼다 하시면은 그 언론 신문 잡지에 기사를 썼었고 그 다음에가 기자셨으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썼었고 그 다음에 소설을 썼었고 그 다음에 아동 창작 동화를 쓴 거예요. 네, 네, 학습물 동화를 쓴 게 이게 몇 년 안 돼요. 가장 나중 작업인 거예요 지금. 아 예. 네. 양력 소개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예, 어쨌거나 다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예. 그거는 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아동물을 이름으로? 네, 냈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시다가 어쨌거나 이렇게 그 장르 소설 쪽으로 이제 넘어오시게 됐잖아요, 그죠? 네. 그 아마 초창기 저도 예전에 장르 소설 초창기에 이제 조금 많이 작가님들 나오시고 할 때 보면 아무래도 그 장르 소설 작가가 그냥 자기 장편이나 뭐 개인의 소설집을 내기는 쉽지 않았던 시기가 한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초반에 거의 그 여러 작가님들 작품을 모아서 엔솔로지로 내는 게 한참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때 양수연 작가님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엔솔로지가 꽤 여러 개 하셨죠. 초반에. 그거는
우리나라에 한국 추리 작가 협회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렇죠. 예. 해마다 올해의 추리 문학선, 올해의 추리 소설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품집 같은 네 회원들의 작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마다 한 권씩 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미스터리를 쓰게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작가 협회에 이제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처음에는? 저는 소문 듣고. 아니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류의 소설을 그러니까 이게 쓰기 힘들었었어요. 기존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보기엔 좀 다르진 애매하고요. 않고. 제가 네, 시나리오를 다르진 않고. 네. 시나리오를 쓰다가 소설을 혼자 막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문우가 하나 있는데 시나리오를 배울 때부터 같이 공부를 했던 네네. 김재희 작가라고 있어요. 김재희 작가님. 예. 네. 샤방샤방 밝으신 김재희 작가님. 네. 근데 그분이 저보다 시나리오 작가 협회에 먼저 들어가서 그 추리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맨날 집에서 혼자 글을 쓰니까 안타까웠는지 연락을 한 거죠. 문 밖으로 나와라. 아니요, 추리 작가 협회 와라. 회원이 되라. 친구 따라 이렇게. 네, 그래서 나는 내가 미스터리를 쓸 역량이 안 돼. 그렇게 안 했었는데. 써보셨고. 네, 안 써봤고.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제가 쓰는 이야기가 꼭 정통 추리는 아니더라도 네네. 미스터리 그 분야별로 멀지 않더라.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예. 충분하진 않지만 어울릴 어쨌거나 수 있겠다. 어울릴 수 있겠다. 네네. 그래서 협회에 회원이 되면서 이제 김재희 작가랑 같이 거기에서 활동을 좀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스터리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탐정 미스터리나 추리에서는 탐정 캐릭터가 중요하잖아요. 탐정이 나와야죠. 네. 탐정이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탐정 캐릭터를 개발한 게 첫 탐정이 바리스타 탐정이에요. 바리스타 탐정. 네. 예. 또 작가님들이 그 바리스타나 요쪽 카페 쪽이나 이쪽에 부업이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바리스타가 되게 잘 붙어요. 네, 그렇게요? 소설가님 작가님들하고. 네. 실제로 이제 그 바리스타 하시다가 작가님 되신 분도 되게 많고 작가 하면서 바리스타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쪽 일을 하신 건 아니고? 네, 아니고요. 예. 바리스타 하면서 작가가 되신 분 작가를 제가 좀 알고 있죠. 그렇죠, 몇 분은 그렇죠. 알고 예, 있지만 저도 몇 네, 분 알고 있습니다.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동네에 카페가 그렇게 많아요. 예, 카페 진짜. 어디든 많을 거예요. 많죠. 네. 어느 동네든 많은데 참 많죠. 예, 어느 날은 그 카페에 갔는데 카페 주인이 동네 사람과 그렇게 카페 앞에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착안을 하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카페에 와서 저렇게 이렇게 막, 일상적인 얘기도 수다하고 하고 막, 뭐 하고 네네. 하다 보면 그때 바리스타 탐정도 있을만 하겠다. 일상적인 이야기니까. 네.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면을 볼 텐데 네. 저걸 보고 어떤 그 탐정의 특성이나 이미지를 지금 딱 착안하셔서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야, 제가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막상 하시는 작가님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당연한 어디서나 소재가 있고 찾는다 하시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걸 듣고 나면 그런 거구나라고 하지만 막상 저보고 이제 찾으라고 하면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작가님들이 계시고 독자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먼저 죽는 게 임자예요. 소설을. 예. 먼저 줍줍해야 되는군요. 네. 그것도 이제 보는 눈이 있어야 죽을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건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리스타 탐정 마환이 나오고 이 이야기가 이제 사실 되게 컨셉이랑 이런 게 좋고 사실은 또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루기 되게 좋은 설정이시잖아요. 네. 캐릭터도 그렇고 예. 그 이후에 또 커피 유령과 바리스타 탐정이라는 작품이 같은 이제 그 주인공으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된 거잖아요. 커피 유령과 바리스타 탐정이 네. 완이에요. 네? 예. 커피 제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죠? 조사를 너무 소홀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뭐 어차피 제가 네. 조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이제 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실은 그냥
포멀하게 나와 있는 것만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 알았습니다. 이야, 아니 사실 저는 진짜 읽었어도 진짜 몰랐네요, 저는. 근데 바리스타 탐정이 나오면 우리가 보통 조력자가 있잖아요. 조력자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조력자 캐릭터를 저는 커피 유령으로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작품이 이제 여기는 연작 단편이에요. 그래서 커피 유령과 바리스타 탐정이라는 연작 소설이 나오게 됐고 네네. 그 뒤로 이제 장편으로 바리스타 탐정 마완을 쓰게 된 거죠. 근데 같은 제목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네네. 출판사가 달라짐과 동시에 저렇죠. 제목이 달라졌어요. 또 출판자 입장에서는 마치 이제 그 다음 나온 것처럼 하기는 또 별로 싫으시니까 약간 또 바르게 하셔. 그것보다는 바꾸신 다른 거예요. 출판사에서 쓴 제목을 쓰기 싫다는 그런 거였던 거죠, 것 같은 거 마치 같아요. 네. 저쪽 출판사 거에 그 다음 작품처럼 보이기 싫으신 건가? 네. 아니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쉬움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네. 내용만큼은 네네. 예. 제가 남들이 다뤄보지 않은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다. 네네, 그리고 이 현재와 이 커피 유령은 과거의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이 그렇죠, 둘을 그렇죠.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선시대의 민화와 양반가의 평생도를 접목한 네. 이야기를 만들게 된 거죠, 장편으로. 예. 자, 이 책 얘기는 조금 더 이제 다음 기회에 자세히 좀 한번 다뤄보고 싶네요. 네. 저 정말 고이 아껴두고 싶네요. 이 책 얘기를 지금 막 하게 되면 이제 저희 이제 장대한 계획들이 지금 뒤섞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의 그 리아 가족. 네. 요것도 좀 사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작품이죠. 리아 가족은 저도 네. 이제 되게 맞아요. 저도 사연이 많아요. 그 작품에. 뭐 이렇게 되게 감탄하면서 읽었고. 네. 그러니까 그 기존에 탐정 얘기 쓰시던 것과 전혀 좀 결은 좀 다르고, 근데 그 작가님의 어떤 굉장한 장점이 잘 드러나는 소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좀 따로 또 제가 기회를 내서 다루고 싶고. 그렇게 보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의 도깨비 홍제. 네. 요건 또 좀 다른 네. 약간 판타지한 얘기를 또 네. 쓰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커피 요령과 바리스타 탐정의 어떤 그 쓰셨을 때의 장점이나 그 작가님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의 도깨비 형제에는 좀 그대로 잘 흡수돼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것도 할 얘기가 어떻게 좀 많으십니까? 나의 도깨비 형제는? 네, 많아요. 제가 작품을 쓸 때마다 하는 게 사연이나. 있어요.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냐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인생의 화두? 예, 그런 데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한테는 제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에서 해답을 얻는 거죠. 네. 내가 던진 질문에 이 해답이 과연 뭘까? 그거를 이야기 안에서 풀어서 결국은 제 스스로는 만족을 하든 안 하든 해답을 얻는 거예요. 어렴풋하게나마. 예. 이게 그 제가 최근에 읽은 신영철 작가님의 그 책 중 신영철 평론가님이죠. 그 책 내용 중에 진짜 이게 좋은 작가는 정말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좋은 작품을 쓰는 작가가 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어떤 그 나의 어떤 질문들 인생의 네. 질문들을 어떤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글 쓰는 수행자라고 한 게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문자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사실, 과정들이 많이 생략한 채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의문인 채로 살죠 보통. 의문인 채로 사나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제가 의문이 들면 그 의문이 좀 철학적인 의문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야기로 인간이라는 게 이렇구나. 삶이라는 게 이렇구나. 이런 거를 이야기 안에서 풀어가면서 제 나름대로 득도한다 그럴까요?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글 쓰는 수행자가 맞다. 내가 쓰는 글이 남들이 관심을 가질지 안 가질지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내가 살면서 이승에서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얻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런 차원인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뭐 절에 올라가시든지 하셔야 될 수준인데 거의 성직자 아니야, 수준으로 아니야.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는 뭐 기껏 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평소에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철학적인 거 말고 일상 생활 중에서도 뭐 이렇게 평소에는 고민 잘 안 해요. 예, 네. 글 쓰는 거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시켜야 될까? 이 캐릭터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해야 될까? 이 질문의 해답을 어떤 결론으로 완성해야 될까? 이런 건 고민을 하지만 그냥 제 일상적인 고민들은 거의 내려놓고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기 그냥 워낙 고민이 많아서 늘 고민인 사람하고는 이게 또 그거랑은 또 다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아 근데 제 인생이 좀 심플한 편에 속해요. 아, 예. 네, 심플하다 보니까 저는 인생에서 1, 2, 3순위까지도 잘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1, 2순위 고민하고 나머지는 다 제껴요, 그냥. 아, 제낀다는 고급도 오히려 예, 제껴놓습니다, 그냥. 그 네. 중요한 일 외에는 제끼신다는 작가님이시고요. 아, 그 유일하게 또 에세이가 하나 있어요, 그죠? 이 혼자가 천직입니다만 요 에세이가 요거는 좀 출간하신 지 약간 됐었죠, 그죠? 혼자는 천직입니다만 그거 네네. 그게 2020년도에 나왔나? 아 저도 가물가물해요. 2020년도 나온 얼마 안 지는 됐는데? 네, 얼마 안 됐어요. 그 그거 이제 출판사에서 에세이 네, 요청이 에세이 들어왔어요? 한번 써보지 않겠냐. 그래서 음. 저는 제가 가장 재미없게 여기는 게 저의 인생이에요. 왜 심플하다고 했잖아요. 아니 예. 근데 뭐 지금 해오신 거 보면 그렇게 뭐 한 가지를 쭉 하신 것도 아니고 심플하다고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심플하다고 말하는 거는 그때마다 하나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조금 가외로 쳐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하나에 쭉 집중해서 하시다 보니까 뭐 네. 여러 가지를 하지 않으니까 심플하다 어떤 그런 개념으로 심플하다는 말씀을. 아니요, 삶 자체도 심플해요. 제가 이게 가족 관계가 이제 저 단독하고다 보니까 또 가족 관계 나오네요. 예, 네. 이런 부분들 자체도 신경 쓰는 게 별로 없고 저를 터치하거나 뭐 간섭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것도 심플해요. 가정 생활에서 막 뭐 예를 들면 네. 가정마다 있는 골치 아픈 사람들 네. 때문에 막 골머리 앓는 이런 일도 사실 별로 없고. 네. 아, 그 굉장한 축복입니다. 집집마다 한 명씩은 꼭 있거든요. 네. 아 그런가요? 예. 그뭐 네. 여러 가지 그 사시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여러 번 겪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제가 한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너무 예, 심플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심플할 리가 없는데. 심플하게 되기까지는 네네. 많은 과정들이 있죠. 근데 사람마다 자기 그릇 크기만큼의 고민과 고뇌와 역경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종지 그릇 같은 역경을 겪고 있는데. 저한테도 제가 극복해야 될 만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역경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들도 그래 내 눈에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 안에도 그렇죠, 뭔가 그렇죠. 속내가 있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죠. 많은 것들을 담담하게 그냥 넘겨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네. 맞습니다. 아픔이 많죠 다. 네. 그러시고.